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올해 2022년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연말에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즐거웠던 한 해 됐으면 합니다. 연말에 즐거우려면 시험 붙으셔야겠죠. 자, 오늘 부동산 학개론 첫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학개론은요, 제일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총론입니다. 총론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루는 내용은 어떤 것을 다루냐면 첫 번째 다루는 것이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학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부동산 학은 과학이다. 근데 뭘 공부하는 거냐? 이론적인 것도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응용에 관한 거, 이런 것도 공부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학은 그러면 뭘 공부하는 거냐? 그 대상. 그거는 인간의 부동산에 대한 활동, 그리고 그 부동산의 활동이 축적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이 부동산학을 공부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 쌓여있는 패러다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 어떤 이론,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학의 체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배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부동산학이 아니라 그냥 부동산, 요걸 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 얼핏 생각하면 부동산은 그냥 땅이야. 근데 그거는 외형적인, 그죠? 물리적인 측면, 즉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공부한다 할 때 이런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요것만 갖고 우린 다루진 않아요. 이게 부동산은 우린 돈이라는 측면, 이걸로도 다뤄요. 그러면 이 돈이라는 측면으로 다룬다, 이럴 적에는 경제적 측면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동산을 우리가 다룰 적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법에서 어떤 제재를 받고 있고, 그리고 법에서 도대체 부동산은 뭔가라고 이야기하는가 라는 그런 부동산의 개념 자체가 기술적 개념도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 이런 다양한 개념들을 우리는 복합적으로 부동산을 배운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부동산 학에서는요, 복합 개념 부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개념에 대한 걸 배우면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분류라고 하는 측면을 다뤄요. 이 부동산의 분류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어떤 거냐면 법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그런 용도나 아니면 법, 이런 것도 이제 기술적 측면, 뭐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을 우리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전이라는 것도 있고 답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듯이 여기서도 이런 거예요. 뭐 택지는 뭐고, 그 다음에 대지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이행지가 뭐고, 후보지가 어떻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이 부동산의 분류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의 특성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의 특성에 관한 것으로, 토지는 움직이지 못해 부동성. 그래서 그 움직이지 못하는 그 부동성으로 말미암아 토지에서 그러니까 부동성에 의해서 파생되는 게 어떤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는 영속적이야. 그러니까 영속성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원칙은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토지는 모양이 다 달라. 개별성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토지는 못 늘려. 그래서 부증성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토지는 다 붙어 있어. 인접성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각각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어떠한 개별적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부동산의 특성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예든 것은 어디까지나 이건 자연적 특성이에요. 또 기술적 이런 자연적 특성 외에 우리 인간이 임의적으로 갖고 토지에 대해서 또 쓰고 있는 그런 특성들도 존재해요. 예를 들면 토지는 용도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 우리가 쓸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어떤 파생적 원칙이 존재하는가, 또 토지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병합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토지는요, 자연적인 성격에 있어서의 토지는 고정성으로 말미암아 위치가 못 움직여요. 즉 부동성이죠. 그러나 인문적 성격에 있어서는 토지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연적으로는 그 자리야. 그런데 과거에는 여기가 아주 잘 살던 지역인데 여기가 못 사는 지역, 과거에는 여기가 논이었는데 여기 지금은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하는, 이렇게 위치가 가변한다는 인문적 특성에 있어서의 위치의 가변성,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부동산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시험 문제는 요거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그 다음
요겁니다. 부동산의 개념이나 분류 여기서는 무조건 세상 없어도 한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당연히 한 문제가 나오고 시험 문제 자체는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는 40문제 곳곳에 이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 곳곳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요 부동산의 특성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수업을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건 안 됐건 부동산의 특성은 일단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표시해 둔 것은 교재의 페이지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교재의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학의 의의. 그래서 부동산학이라는 건 도대체 부동산학은 무엇인가? 부동산학은 일단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그 다음에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예, 부동산학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학은 과학이다. 예, 부동산학의 정체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어떤 과학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일단 첫 번째 부동산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동산학은요, 뭘 배우는 거냐면 부동산 활동을 배운대. 이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 움직이는 건 아닐 겁니다.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활동하는 거야.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 활동을 해. 근데 이 활동이 축적되고 이 활동이 쌓이게 되면 결국 그게 뭐냐면 일정한 법칙성을 갖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부동산 현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부동산학은요, 목적이라고 했죠. 부동산학의 대상입니다. 부동산학을 배우는 건 뭘 배우는 거냐면 인간의 부동산 활동. 그리고 그 부동산 활동이 축적되어 있는 부동산 현상. 요거를 과학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요것을 과학으로 배운다. 그 다음, 그러면 부동산학에서 배우는 부분은 어떤 거냐? 그 분야별로 따지면 일단 능률화의 원리라 해서 원리를 배워요. 원리. 이 원리라는 건 바로 이론이라는 거죠. 이론이라는 건 과학성에 충만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응용을 배우는 거예요. 원리와 응용을 배우는데 응용은 이건 바로 뭐냐면 실용적인, 실무적인 분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 성격에 의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요,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부동산학은 과학성이 더 중요한가, 기술성이 더 중요한가라고 할 적에 대체로 과학성보다는 기술성 쪽에 이쪽에 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성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야. 응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리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그 기술적 측면 이것을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이 과학성과 기술성은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내가 전기공학을 내가 되게 잘해. 그래서 그 전기공학에 대한 거 내가 시험 보면 되게 잘 봐. 하는 그 전기공학. 이런 측면은 이거 과학적 측면이라면 어떤 사람은 전기공학 이런 거 잘 몰라도 뭐냐? 라디오 같은 거 잘 고쳐. 라디오 수리를 잘해. 그러면 한마디로 라디오를 잘 다룬다. 뭐 이런 것을 요런 측면. 요거 바로 이제 기술적 측면이죠. 근데 부동산학은 이런 이론적 측면보다는 기술적 측면 외 실용적 학문이다 보니까 이쪽에 더 관심이 있고 이쪽에 더 치우쳐 있다라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부동산학은 과학이라는데 그럼 부동산학의 과학으로서의 성격, 어떤 성격이냐? 첫 번째 여러분들 부동산학은요, 응용과학이야. 그래서 아까 제가 기술성 자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입니다. 그 얘기는요, 응용과학은요, 순수과학이 됐고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다음에 X야. 응용과학 쪽이 더 강해요. 이거는요, 원리와 논리를 하는 그런 측면이라면, 즉 과학적 측면을, 과학성을 더 강조하는 것이라면 요건 기술성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화면에서 봤듯이 과학성보다는 기술성에 더 관심이 있다. 그 다음,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지 자연과학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다 하면 틀려. 물리화학, 기출문제가 그렇죠. 뭐 지구과학이나 물리와 같은 그런 자연과학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 X야. 그래서 부동산학은 응용사회과학이다. 한마디로 순수 자연과학이다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동산학은요,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경험과학이지 완전한 순수한 이론적인 이론과학만은 아니다. 그래서 경험과학의 대꾸어가 역시 이론과학으로 여기도 똑같아요. 기술성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경험과학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동산학은요, 특정한 파트, 예를 들면 경제론 같은 것도 다루고요. 그 다음에 경영론 같은 것도 다루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법제도도 다루고요.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 측면입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라 뭐 투자,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의 이야기인 정책, 뭐 기타 등등 이런 모든 분야, 여기에 이제 뭐 수학적인 것도 다루게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학은 한 가지를 다루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다룬다 해서 종합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여러분들 요 규범과학이다.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 돼요. 특별히 부동산학은 규범과학이다라는 얘기는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뭐냐, 과학은 A면 B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과학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학의 대꾸어가 사실은 뭐냐면 규범이에요. 규범이라는 것은 A면 B다가 아니라 A라면 B이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전개되는 것은 이건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A면 B이다라는 건 과학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1 더하기 1은 2다인데 규범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자식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부모한테 효도해야 한다. 이런 측면으로 논하는 거. 이게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은 이어야 한다라는 거는 이어서 이어야 한다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에는 과학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치 판단이에요. 가치 판단. 가치 판단은 옳다 그러다 판단이에요. 옳다 그러다 판단. 그런데 부동산학 중에는 어떤 파트에 있어서는요, 이 옳다 그러다는 이 가치 판단적인 요소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거를 규범을 단순하게 규범으로 너 그렇게 해라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걸 과학적 측면으로 접근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규범은 규범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 과학이라고 하는 요게 그러니까 뭐냐, 수단이야, 수단. 규범을 과학이라는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규범과학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할 적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가치 판단이야. 옳다 그러다 가치 판단? 그럼 그거 나오면 부동산학은 규범과학이다. 그래서 이 부동산학이 규범과학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보여주는 것, 거기는 정책론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론만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부동산학은 규범과학으로서 성격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해서 정리합시다. 부동산학은 아까 봤지만 뭐다? 과학이다. 근데 그 과학은 응용사회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그 다음 규범과학이다. 이것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으로서의 과학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부동산학을 알려면은요, 여러분들 부동산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여기 나왔는데,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은 그 자체가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기술적 측면으로서요, 뭐 자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간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부동산, 즉 유형적 눈에 띄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부동산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부동산은 어떻게 갖고 있냐? 제가 묻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요? 라고 물었을 적에 여러분들은 한 20억 갖고 있어. 그런데 그 20억이 주로 현찰로 갖고 있습니까? 부동산으로 갖고 있습니까? 부동산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나한테 돈이란 개념으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개념, 즉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부동산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부동산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은요, 토지는 반드시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는 임대료라고 하는 그 대가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토지는
생산 요소일 수도 있고, 또 토지 말고 아파트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는 건설회사들이 지어서 팔아. 그 얘기는 건설회사가 지어서 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같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토지는요, 여러분들 이거 소비재다 하면은 요거에 대해서, 토지가 아니고 뭐 부동산이요, 소비재라면 요 부분에 대해서 참 헷갈려 해요. 그런데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토지는 소비재이기도 해요. 생산재라는 것은 무언가 물건, 상품을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건 생산재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 요소, 요건 이제 생산재의 개념이라면, 소비재라는 것은 뭐냐면 써서 없어지는 게 소비재가 아니라 써서 기쁨과 즐거움, 즉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 소비재예요. 여러분들의 아파트는 뭘 만드는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안락감과 편안함이라고 하는 서비스, 즉 효용을 창출하고 있습니까? 효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부동산 자체는 소비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부동산은 생산 요소이기는 하나 소비재일 수는 없다. X야. 소비재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민법에 보면 부동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예, 요것이 바로 부동산을 말하는 최소한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민법에 보면 여기에다가 준부동산이라 해서 공시효과를 부동산처럼 등기와 등록으로 공시하는 물건들, 얘네들도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요. 그래서 이런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 요 전체를 합쳐서 우리는 광의의 부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이 법률적 개념에 의해 가지고 토지는 많은 공법상의 제한, 사법상의 제한 이런 것들이 뒤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알려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알려면 어떤 한 가지 측면에 치우쳐서 부동산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이런 모든 것을 동시에 부동산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속에는 개념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복합개념 부동산이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부동산은 복합개념 부동산이다. 저 얘기를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과 법률적 개념이 부동산 속엔 다 들어있다. 그것이 바로 복합개념 부동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되죠. 다시요. 부동산은 개념 자체가 복합적이다. 그래서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복합개념 부동산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요거하고 요게 시험에서는요 바꿔놔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위에는 복합개념 부동산인데 여기는 밑에는요 복합개념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부동산이에요. 그럼 복합부동산은 뭐냐? 예를 들면 이겁니다. 토지 자체도 한 개의 부동산이에요. 토지는 토지 등기에 의해서 별도로 공시가 돼요. 그 다음에 건축물도 건축물 등기에 의해서, 그죠? 등기사항 증명서로 내 거다. 이걸 갖다 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은 다 한 개가 각각 별개의 부동산이야. 근데 거래란 측면에서 볼 적엔 토지와 건물이 마치 한 개인 것처럼 일체화돼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즉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일체화돼서 이루어질 적에, 여기서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 활동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건 거래예요. 거래. 그래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질 적에 하나로 일체화돼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를 이름하여 우리는 복합부동산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복합개념 부동산, 복합부동산 구별하는 것이 한 개의 시험 문제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역시 꼭 이 두 개의 개념을 구별해서 여러분들 만들었으면 합니다.